안녕하세요. 라리약사 유상입니다. 오늘은 라리약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그리고 유상희 씨의 남편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네, 제가 예전에 다크서클에 좋은 약국템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때 이게 약국템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다크서클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그 원장님을 모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크서클이 생기는 이유와 예방법 그리고 치료법까지 이 다크서클에 대한 모든 것을 죄다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세요. 원장님, 눈 밑 지방은 왜 튀어나오거나 꺼질까요? 다크서클이 이게 젊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네. 나이가 들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죠? 이제 젊어서 오는 경우는 대부분 유전적인 이유가 많죠. 유전적으로 첫 번째는 눈 밑에 지방이 너무 많으면 튀어나올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악광대뼈, 이 상악골에 발달이 좀 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우리 합주기상이라고 하는데, 지방을 싸고 있기에 조금 여기 부족하니까 지방이 좀 나와 보이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내과적으로는 우리가 비염이 있으면 우리가 코를 통해서 이게 혈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림프 순환들이 조금 빠져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비염이 있으면 코가 부으니까, 점막이 부으면은 이런 순환들을 막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 쪽으로 모이는 거죠. 정맥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모이면 조금 까맣게 보일 수 있고 튀어나와 보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원래 젊었을 때는 지방이 그냥 편편하게 제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 들면 튀어나와 보이는 게 이 눈 주위에 근육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노화는 골격근과 이 뼈가 약해지면서 오는 거니까, 이게 눈뼈도 같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눈뼈가 약해지고 흡수가 되니까 악광대뼈도 흡수가 되고, 그러면서 지방 주머니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죠, 아래쪽으로. 상대적으로? 네, 위쪽은 꺼지잖아요. 네네. 위쪽은 꺼지고 아래쪽은 흘러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눈밑 지방이 생기지 않도록 혹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안 늙는 거죠. 뭐 자기가 뭐 잘 태어나거나 뭐. 네. 그러니까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 그러니까 유전적인 거는 차치하고, 우리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 제가 방금도 이야기 드렸지만 결국에 근육이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는 거잖아요. 눈 주위에 뼈가 나이가 들면서 퀭해지고 하는 거는 노화 중에서 가장 먼저 오는 증상인데, 그거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근육이 유지가 잘 되면 우리 몸의 전체적으로 골 밀도가 줄어드는 게 예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눈 주위의 노화도 조금은 더 늦춰지지 않겠나. 그래서 적절한 운동과 뭐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이 뭐 중요하고, 뭐 그 나머지적인 부분들은 유상희 약사님이 훨씬 더 잘 아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라리 약사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전에도 영상을 찍었는데, 이제 눈밑 지방이 잘 안 생기도록 하는 림프 순환 마사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구독자님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구조도를 보면 이제 눈 주위에 림프가 눈을 이렇게 감싸고 있고, 이 안쪽에도 이렇게 림프관이 있고요. 이 바깥쪽, 그러니까 관자놀이에서 귀 앞에서 이 턱, 그 다음에 이 목까지 이렇게 림프가 있거든요. 눈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 그 관자놀이를 지나서 귀 앞, 턱, 여기 이제 목까지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눈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눌러서 똑같은 방법으로 턱까지 가서 이 목으로 이렇게 약간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안쪽으로도 그 림프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바깥쪽에서 광대 쪽, 팔자 쪽, 그리고 이제 똑같이 이제 턱으로 가서 이 목으로 내려오는 이 림프 마사지를 하면 이게 눈 주위에 노화를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노폐물을 좀 배출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사지법이니까요.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림프 부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림프에 대해 막 다리 이렇게 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림프관 때문에 그러는 거. 그러니까 맞아요. 유명한 그 마사지샵 있잖아요. 약 이런 데 있죠. 그 네네. 여기가 다 림프 마사지 하는 거예요, 그게. 림프관은 근육 위쪽에서 다니거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자극을 해주지 않으면 그렇죠. 스스로 빠져나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 하는 거는 그거는 이걸 떠나서도 괜찮으신가요? 그건 네. 아주 좋은 거죠. 제가 네. 항상 환자들한테 이렇게 마사지, 우리가 눈 수술이나 수술하면 마사지 이렇게 하시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눈에서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안쪽으로도 빠지는 게 있으니까 코 안으로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같이 해주시면은 뭐 그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예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이제 그래도 눈밑 뭐 처짐이나 다크서클이 이제 생겼을 경우에 그 병원에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증상을 보고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네. 우리 성형외과에서 하는 거는 예방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은 그 증상이 왜 나타났는가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거니까 쉬워요. 다크서클 수술하는 거. 그러니까 지방이 튀어나와 있으면 그 지방을 조금 제거를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눈물꼬랑에 이렇게 패여 있으면 눈물꼬랑을 메꿔주는 거죠. 눈물꼬랑을 메꿔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눈 안에 있는 지방을 이용하는 거. 눈 안에 있는 지방을 밑으로 쭉 끄집어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고 꿰매주거든요. 그걸 리드랩이라고 하는데, 재배치. 근데 그게 이제 저도 한 20년 전에 조금 하다가 안 하는 이유가 이게 다시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방을 제거를 하지 않고 밑에다 꿰매줬더니 지방은 약간 막 물컹하잖아요. 지방은 이렇게 힘을 받는 조직이 아니니까 조금 약간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눈 밑은 미세지방이식으로 메꿔주는 거를 선호를 하고, 왜냐하면 눈물 고랑만 메꾸는 게 아니고 악광대 전체적인 볼륨을 넣어주는 게 조금 더 젊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간혹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그냥 눈밑지방 재배치만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 이제 피부를 절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눈밑지방 재배치가. 그렇죠. 그건 결박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복도 빠르고 인상의 변화도 좀 적을 것 같고 해서 그거를 좀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50대, 60대다 그러면은 피부를 조금 당연히 자른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왜냐하면 피부에 주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 30대, 40대에서 이제 피부를 자르지 않고 이제 지방 재배치만 한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제가 항상 그 이야기는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방이 나와 있어서 주름이 숨어 있는 건데 지방이 제거가 되면 이게 주름이 나올 개연성이 많다. 이제 주름이 나오면 그때 제거를 해도 된다. 그거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네, 젊은 분들이 이제 눈밑이 꺼져 있어서 다크서클이 있는 경우에 처짐은 없으니까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재배치할 지방도 없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지방 이식. 그러니까 본인 몸에서 지방을 채취를 해가지고 미세지방 이식을. 그렇죠. 그러니까 눈이 너무 쾌나신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젊은 나이도 대부분 보면 눈 밑에 주름이 심해요. 속눈썹에서부터 한 8mm에서 10mm까지의 피부가 가장 까맣다는 거죠. 가장 얇기 때문에. 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눈 밑에 속눈썹에서부터 아래까지가 피부가 되게 까매요. 저는 그런 경우는 피부를 조금 자르자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근데 또 그 걱정되는 게 이제 보통 젊은 분들은 예쁘게 애교살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제일 윗부분에 피부를 자르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애교살도 없어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또 아니 그러니까 애교살이 있으면 그걸 자른다고 해서 사실 애교살이 그렇게 없어지는 건 첫 번째 아닌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눈이 푹 꺼져 있는 사람들 눈 밑이 푹 꺼져 있는 사람들 애교살이 없어요. 없어요. 제가 한 20년 전쯤에 그 눈밑 수술을 한 걸로 아는데 그때 제가 한 게 그러면은 하안검인가요? 하안검이죠. 눈밑지방 재배치가 아니었고. 왜냐면 주름이 있으니까. 20년 전이면 제가 30대 후반인데. 주름이 있잖아요. 주름이 있어서. 저는 저희 가족은 다 하안검이에요. 하안검이 훨씬 더 주름도 제거할 수가 있고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흉터 안 보여요. 저 흉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보일 수 있는데 자세히 봐도 안 보여요. 눈 밑에 피부는 잘 흉터가
안 남기 때문에 네네. 예, 하얀금 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눈이 뒤집어지거나 그리고 오히려 더 눈이 푹 꺼져 보이거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애교살이 없어질까 봐 그런 거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교살 안 없어지고 눈 안 뒤집어지고 눈 안 꺼져 보이고 않고. 그러면은 되는 거잖아요. 오늘은 눈밑이 불룩하거나 꺼져서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이자 제 남편이 김태원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선천적으로 다크서클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 노화 과정 중에 눈밑이 꺼지거나 주름이 생기거나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물론 일상생활이 불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게 낫기는 하죠. 그런 게 아니라면 말씀드린 아까 이제 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드린 마사지법 이런 걸로 더 악화되지 않게 관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진짜. 그리고 이거 마사지는 이렇게 밀어주는 거지. 이렇게 누르면은 나하고 한판 붙겠다는 거야? 이렇게 밀어주는. 이거 영상 나갈 수 있나요? 이거 영상 나갈 수 있나요? 잘 편집을 해주세요, 편집자님. 네. 내